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에 한국소자원공사 NCS 필기 시험 강의를 맡은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이제 저는 이제 위포트에서 NCS와 대기업 인적성 강사를 맡고 있고, 이제 피스에또 강의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는 5급 공채죠. 이제 지금은 시험 이름이 이제 행정고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저도 시험을 응시해서 3년 연속 합격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올해랑 작년도 제가 시험을 봐가지고 조금 더 실전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NCS가 과연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NCS는 총 이렇게 10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한국소자원공사에 대한 대비시험은 의사소통, 그 다음에 수리,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마지막으로 자원 관리 능력, 이 4가지 영역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조금 더 뒤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한 한국소자원공사 선발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그 채용형 인턴으로 153명을 뽑게 되는데, 이제 분야별로 쭉 나와 있죠. 행정과 기술 세부 분야로 지금 주어져 있고, 이제 특이한 게 선발 권역을 이제 3가지로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배치 권역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발 권역별로 지금 직렬별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형 절차인데 이게 중요하죠.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 있고, 이제 여기서 합격자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2차, 3차 들어가기 이전에 1차 전형인 이제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에 대해서 보실 것이고, 합격자는 이제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방금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평가 영역은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의사소통, 수리, 마지막으로 자원관리 능력 4개 영역이고 객관식 시험으로 진행이 되는데 총 80문항이에요. 80문항인데 주어진 시간이 80분이죠. 한 문제당 1분을 투자해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의외로 NCS의 직업 기초 능력 평가 문제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2017년 하반기에는 80문항에 65분 시험으로 봤었는데, 그때보다 시간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좀 여유 있게 풀어야지 라고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뒤에서 제가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NCS,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4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의사소통 능력은 총 4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죠. 네. 의사소통 능력, 첫 번째로 문서 이해 능력, 두 번째 문서 작성 능력, 세 번째 경청 능력, 네 번째 의사 표현 능력인데, 문서 이해와 문서 작성 능력은 말 그대로 문서, 즉 서식화된 지문을 여러분들이 해석해가지고 뭐 정보를 바르게 이해하고 핵심 정보를 가려내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작성된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수정하고, 이런 능력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경청 능력은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말 그대로 경청이니까 사람들, 화자의 말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테스트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표현 능력은 여러분들이 목적과 상황에 맞게 올바른 정보를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이 의사소통 능력이고, 이제 영역별로 보통 총 80문제니까 20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리 능력인데, 수리 능력은 사실 이제 4가지 영역인데, 사실상 첫 번째인 기초 연산과 두 번째인 통계 능력을 서로 묶어서 출제되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뭐 사칙 연산이라든가 아니면 통계적인 내용은 이제 평균이라든가 중심값, 그 다음에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개념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기초 연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방정식과 수열이 대다수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유형을 내가 만나게 되겠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도표 분석인데, 사실상 수리 능력에서 이 도표 분석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리 능력 문제 전체 중에서 거의 전 문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수리 능력 20문제 중에서 대략적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문제가 이 도표 분석 능력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표 분석 능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도표, 즉 표나 그래프, 그림 등을 이해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도표 분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증가율이라든가 증감 추세 또는 비율 등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표 작성 능력인데 도표 작성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목적과 상황에 맞는 도표를 이제 선택해가지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는 표가 주어지고 그 표에 부합하는 또는 표를 변형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수리 능력의 도표 작성 능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능력으로 넘어가서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인데 문제 해결 능력은 크게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사고력 같은 경우는 이제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다라고 되어 있고 보통 사고력에는 논리 퀴즈 유형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논리 퀴즈와 관련된 부분과 이에 더불어서 이제 특정 명제를 여러분들이 진입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학습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처리 능력 이거는 이제 주로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제를 던져주고 그 업무와 관련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가를 묻게 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원 관리 능력을 보시면 자원 관리 능력은 크게 이제 시간 예산 관리 능력과 두 번째로 물적, 인적 자원 관리 능력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원이라는 말 자체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시간과 예산을 얼마나 적절하게 배분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것이 시간 예산 관리 능력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적, 인적 자원 능력, 인적 자원 관리 능력이라고 했죠. 이제 특히 인적 자원, 인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배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것인가를 묻게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 관리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된다. 이런 NCS를 고득점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앞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이제 80문제를 80분 동안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시간이 부족해요. 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문제당 1분을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1분 30초, 이제 많게는 2분 이상 걸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될 것인가를 정해놓고 그 문제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모두 80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강약을 둬서 그렇죠? 내가 좀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선택해서 풀고 조금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을 좀 나중에 푼다라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지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네 가지 영역이 나오긴 하는데 이 영역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해당 영역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지 이걸 단순히 구분하는 것을 중요하지도 않고 더구나 심지어 최근 경향을 보면 이런 영역을 초월해서 통합형 문제가 출제되는 게 최근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 해결과 수리가 결합돼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의사소통과 수리 영역이 결합돼서 나오기도 하죠. 네, 수리가 어쨌든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세부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면 좋죠. 문제를 80문제 다 풀고 다 맞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전략은 사실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먼저는 90% 즉 80문제 중 72문제 정도를 풀어서 여러분들이 90% 정답률을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72문제 중에서 90%를 풀면 대략적으로 한 65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고 나는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늦다. 대신 나는 푸는 문제에 대한 정확도를 거의 100% 수준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문제 개수를 좀 푸는 걸 줄이세요. 줄이는 대신 이제 정답률을 이제 95%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100% 가까이 하면 사실 여기는 61문제라고 했어도 만약 64문제, 즉 여러분들이 풀었던 선택한 80문제, 80%에 대한 64문제를 다 풀어서 다 마치게 되면
사실 얘랑 얘는 거의 전략상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 하지만 정확도는 좀 떨어져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전략을, 나는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려, 대신 내가 푸는 문제는 확실하게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전략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전략을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를 보고 시간 내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 문제는 어려웠구나, 쉬웠구나, 그런 걸 판단하는 건 사실 조금 의미가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런 해당 문제가 얼마나 걸리겠고 내가 빨리 풀 수 있겠고, 또는 이거를 내가 조금 푸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규칙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90%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90% 전략이니까 내가 72문제를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게 머리가 아파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를 풀지 않아야 될 것인가, 즉 대략적으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를 골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참고사항으로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찍어도 틀려도 이제 감점이 없기 때문에 이제 풀 수 있는 문제 선정이 더 필요하다고 제가 적어드렸죠. 네, 감점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넘어가서 이제 고득점 전략으로서 4가지 말씀드렸던 영역의 포인트만 제가 딱딱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구체적인 문제 풀이 이전에 이 포인트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지문이 주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때로는 수많은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중요 정보, 즉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서 걔를 중심으로 독해를 하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전반적인 글의 흐름, 이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수리 능력은 이제 기본적인 사칙 연사, 여러분들이 다들 잘 할 수 있는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기본적인 사칙 연산에, 그 다음에 이제 도표 해석 능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제가 실제로 문제 풀 때 강조를 드리겠지만 제목, 단위, 항목, 각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목, 과연 나한테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지, 단위, 이게 비율 자료인지 실제 수량 자료인지, 항목, 어떤 항목이 주어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문제 풀 때 키포인트가 되는 각주에서 세부적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이 꼭 미리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꼭 유념해 주시고, 세 번째로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명제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명제가 나오게 되고, 명제는 기본적으로 역, 그렇죠? 반대관계 이, 부정관계, 대우, 역과 이가 동시에 포함되는 역이 대우 관계이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3단 논법을 구성해서 논리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시 문제 첫 문제 풀어드릴 때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경우의 수를 최소화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거는 그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 사고력 측정 문제, 즉 퀴즈형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우의 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원관리 능력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시간이나 예산, 그리고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전략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풀 때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의사소통 능력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길이가 짧은 단문형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장문형 문제가 있어요. 자료가 엄청나게, 지문이 엄청나게 긴 장문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뭐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인 경향으로
지문의 길이가 짧은 단문형 문제의 경우에는 주로 어휘, 문법, 사자성어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이 부분은 좀 약간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략을 적용했을 때 먼저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작문형 문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자료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공기업별로 해당 공기업과 관련된 지문이 출제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문제도 주로 수자원, 즉 물의 사용, 용도 이런 것과 관련된 지문들이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선뜻 여러분들이 보기에 평소에 접하지 않은 주제라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고 이제 유형 자체로만 보면 일치부합형,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찾는 것 또는 이제 주제 찾기 그 다음에 문단과 문단 간에 이어주는 접속사 연결이라든가 뭐 문단별 그 다음에 화자들의 반응 이런 애들이 문제가 주로 출제되며 이제 간혹 철학적인 지문 또는 과학적인 지문 수자원 공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학적인 지문 쪽에 그 주제가 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생소한 주제가 나올 때는 일단 넘어가자. 즉 이쪽에 약을 둬가지고 조금 풀지 않아야 될 문제로 여러분들이 선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트형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런 장문형 문제에 대한 유형, 즉 지문이 길게 나오고 여기에다가 단문형 문제 유형, 즉 어휘, 문법, 사자성어를 동시에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자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세트형 문제는 특징이 뭐냐면 선지 하나를 가지고 보통 두 문제, 많게는 서너 문제를 동시에 푸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한 번만 이해해도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세트형 문제가 3문제짜리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산술적으로 이거를 3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장문형 문제 지문을 확실하게 이해만 한다면 오히려 이것보다 시간을 더 줄일 수가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수리 능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리 능력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기초 연산, 기초 통계, 도표 분석, 도표 해석, 도표 작성 네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기초 연산과 기초 통계를 묶어서 보시면 먼저 기초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사칙 연산 또 방정식 문제가 주로 나오게 돼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기도 하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일의 양을 계산하거나 거리, 시간, 속력 간의 관계를 묻는다거나 또는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라 한다던가 그렇죠? 이런 거를 주로 물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이런 방정식 문제 중에서도 문제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식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기초 통계 같은 경우도 문제에서 주어지는 개념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잘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넘어가도 된다, 넘기자 이런 말들 자체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강으로 될 것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넘어가고 피해 가야 되는 문제들 위주로 제가 지금 전략을 짜 드리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도표 해석 쪽에 가보시면 일반적으로 도표 해석은 자료량이 많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량이 보통 한두 개 정도면 풀어도 되겠지만 자료가 예를 들어서 3개, 4개, 때로는 한 5개씩 이렇게 마구 쏟아진다 라고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일단 넘어가는 게 좋고 특히나 자료량이 방대하지 않더라도 이 비율 전환, 그렇죠? 자료에서 주어지는 숫자 그대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뭔가 계산을 요구하는 비율을 물어본다든가 증가율, 감소율을 물어보게 되는 비율 전환을 해야 되는 선지가 많다면 역시 넘겨서 조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는 게 전략상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도표 작성을 볼까요? 도표 작성은 보통 상사의 지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상사의 지시가 나와서 그 지시에 따라서 어떤 도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물어보는 게 사실 일반적인 유형인데 요즘은 그런 일반적인 기본적인 유형이 아닌 소위 말하는 표 차트 변환형 문제가 자주 나오긴 해요. 표 차트 변환형 문제가 뭐냐면 일정한 표를 주어지고 그 표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옮겨놨을 때 부합하는 거, 부합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 표 차트 변환형 문제는 태생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표 작성 유형 중 일반적인 상사 지시 유형이 아닌 표 차트 변환형이면 일단 이 문제는 넘어가는 게 시간 관리하는데 아주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자원 관리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도록 할게요.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첫 번째로 이제 사고력 영역 문제는 이제 보통 그 논리 퀴즈가 좀 주로 나오게 되는데, 명제와 정형화된 패턴을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이 아니고 정형화된 패턴을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면 역시 넘어가야겠죠. 두 번째로 이제 문제 처리 영역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주로 해당 공기업 실무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는 접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와 관련된 좀 난해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에도 일단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세트형 문제는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지문 가지고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내는 게 좋고, 마지막에 이제 자원관리 능력 볼까요? 자원관리 능력. 자원관리 능력도 보통 이제 자료를 여러 가지 던져주는데 자료량이 적당하고 문제 이해하기 용이하다. 그리고 계산도 좀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그냥 풀면 되겠죠. 하지만 앞의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자료가 좀 복잡하거나 계산이 많이 나오거나, 그렇죠? 이런 애들은 좀 나중에 넘겨서 나중에 풀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세트형 문제도 가급적 풀어내는 게 당연히 좋겠죠. 고득점 전략을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부터 제가 다시 샘플 문제를 올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